2020년 10월 첫째 주 오늘은 지난 한 주간 호주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뉴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KL 시드니입니다. 한 주간 이슈가 된 소식은 호주 빅토리아주 세컨스텝 이동 소식과 뉴사우스웨일스주 1일 확진자 0명 기록 소식, 퀸즐랜드주 봉쇄 조치 완화 조치와 연방정부와 갈등, 빅토리아 호텔 격리 프로그램 조사 관련 소식입니다. 호주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체적으로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확진자가 나왔던 빅토리아주의 경우 지난주 1일 확진자가 11명을 기록할 날이 있을 정도로 안정적이었는데요. 멜번 지역 14일 평균 1일 확진자 숫자는 22.1명까지 떨어졌고 빅토리아주 지방 지역은 0.6명에 불과합니다. 멜번 지역 락다운 완화 로드맵상 9월 28일 세컨 스텝으로 단계 이동 조건인 30명에서 50명보다 훨씬 낮은 수치인데요. 이에 따라 기존 제시했던 세컨 스텝 완화 조치보다 더 유연한 조치가 발표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야간 통행 금지가 해지되는 것인데요. 대신 멜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락다운 반대 집회 같은 불법 모임에 대한 벌금 5,000불을 부과하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외부 모임과 운동은 5명까지 가능하지만 사는 곳에서 5km 이상 멀어지면 안됩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10월 12일부터는 프랩,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입시를 앞둔 11학년, 12학년, 특수학교 학생들은 학교로 복귀하게 되며 차일드케어도 다시 문을 엽니다. 종교활동은 종교 지도자 1명과 함께 최대 5명이 야외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인스펙션이 한가족 15분까지 허용이 되는데 이때는 5km 룰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최대 2시간까지만 집을 떠나 있을 수 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주의 경우 지난 일요일 확진자를 기록하지 않으며 6월 10일 이후에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미 지난 화요일에는 격리호텔에서 머물던 여행객 2명만 확진자로 판명이 났을 뿐 70여일 만에 지역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안정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부터 극장, 영화관, 공연장에 대한 규제 조치가 완화되는데요. 입장 가능한 관객 수는 정원의 50%까지 늘어나고 기업 모임을 주최하는 행사장의 경우 150명에서 300명으로 증가를 합니다. 20명이 참가할 수 있는 결혼 파티에서 댄스플로어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합창단, 독서활동 같은 학교 활동이 재개가 되며 학부형의 아이들 스포츠 경기 관람이 허용이 됩니다. 졸업식과 졸업파티인 포멀도 허용이 됩니다. 퀸즐랜드도 계속해서 안정된 확진자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0월 1일부터 5개 공공장소 모임 기준이 4평방미터당 1명에서 2평방미터당 1명으로 완화되고 술집, 카페의 야외 좌석은 최대 50%까지 손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행사에서는 최대 1000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경기장은 관중석의 기존 50%에서 75%까지 수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모임 인원을 10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병원과 노양원의 방문이 허용이 됩니다. 추가로 10월 1일부터 뉴사우스웨일스 경기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자가격리 없이 퀸즐랜드를 방문할 수 있게 허용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호주 방위군은 9월 30일부터 퀸즐랜드 주경기에서 철수를 할 예정인데요. 퀸즐랜드 주 총리는 뉴사우스웨일스주, SA, NT주에서는 10월 19일까지 호주 방위군이 주둔한다며 퀸즐랜드만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고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봉쇄 조치와 관련 퀸즐랜드주와 연방정부와 관정 싸움이 깊어지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연방정부는 퀸즐랜드의 주 경계 봉쇄 조치가 의학적인 조언보다는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치적 이유가 크다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빅토리아주 2차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90%가량이 연관이 되며 주된 목적으로 지목이 됐던 호텔 격리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가 지난 6주간 진행이 됐었는데요. 호텔 격리를 관리하는 인원을 누가 호주 방위군 대신 사설 경비원을 쓰는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위원회에 참석한 빅토리아 주 총리뿐만 아니라 보건장관, 일자리 장관, 경찰장관 모두가 해당 결정에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을 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장과 수석의료관을 포함한 다수의 고위직 공무원들도 아는 바가 없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입니다.
호텔 격리 프로그램이 시행된 4월 8일에는 보건장관과 일자리 장관이 해당 프로그램 책임자였지만 곧 보건부가 담당 부서가 됐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보건장관은 5월 중순 호텔 직원이 확진자로 판명되기 전 호텔 보안 프로그램에 민간 보안 요원이 이용되는지 몰랐다고 발언을 하며 민간 보안업체를 이용하는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었는데요. 다음날 해당 조사위원회에서 빅토리아 주 총리는 호텔 격리 프로그램의 주된 책임은 지정된 통제기관인 보건장관에게 있다고 발언을 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주 총리 발언과 관련해서 보건장관은 지난 토요일 장관직을 즉각 사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트위터에 미완성의 상태로 일을 그만두고 싶지는 않았지만 주 총리의 발언과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요소들로 인해 계속해서 내각에서 일을 할 수는 없다라고 적었습니다. 오늘은 호주 각주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정화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여러 제한조치 완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한 여러 갈등들로 시끄러웠던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 호주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